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 주간 시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네.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설날에 우리 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 별 말씀 우리가 또 뭐 신정이라고 하죠. 그 첫날을 맞이해서 한번 잠깐 들려 뵀는데 좋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맙고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음력설이란 개념이 좀 없어요. 신정만 계속 세단하니까. 네. 그래서 난 아직까지도 음력설보다 신정에 더 무게를 둬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유, 제가 참 잘 갔네요. 잘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황대일 사장님이 준비해온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나갑시다. 예, 기자님.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 기자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은이라고 합시다. 김정은이 김정은이 우리가 선거한 것도 아닌데. 그 올해 신년사를 어찌 보면 건너뛰고 주민들을 향한 친필 편지로 간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8차 당대회를 앞두고 간략하게 할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만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김정은이가 올해 여름 너무 가을 넘어가는 속에서 81전투를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전선 이 모든 데를 다 해서 1월 달에 진행되는 8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제로 맞이한다 했는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낮 홍수방지하고 태풍 복구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년사 하려면 적어도 지나가는 해의 성과가 무엇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고 새해 2021년에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는 이걸 총평으로 내놔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성과라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어느 거 하나 돌아간 거 없으니까 그저 1월달 이제 당대표자 회의를 한다. 그걸 핑계대고 달라당 개발로 쓴 것 같은 그 신년 뭐 낙서 연하장 같은 걸 전체 인민한테 보냈는데 지금 북한이 뭐라 그래요? 전체 인민이 친필 소환을 심장에 새기자고 선전선동 사업을 활발히 벌리는데 우리 황 사장님 보세요. 이거 일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선전대 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4명이 지금 깃발 흔들면 노래 부르고 앉아 있어요.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지금 친필 소환을 심장에 새기자 쇼를 하는 거죠. 신년사는 북한 주민만 봐요. 전 세계가 보는데 대북 전문가들이 거기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마치도 인문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새 축하 뭐 친필 소환을 또 보낸 거예요. 개발 같은 거를 막 써가지고 세 문장이지 4문장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나만 봐도 국가 지도자로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입지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별로 이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이제는 뭐 해놓은 게 있어야 신년사를 하죠. 신년사, 북한 신년사 체계는 지나가는 해, 이번을 보자면 2020년도에 북한에서의 모든 성과에 대해서 업적 지적에 대해서 첫째 구분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그게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신념과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게 나간 다음에 올해 즉 2021년에 총적인 방향, 부문별 과업을 제시해야 돼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신년사를 아예 날아넘은 거예요. 당대회하고 신년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가 지도자라면 해야 돼요.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그 신이니까. 그 김정은이가 1월 1일 아침에 하는 신년사가 저 체제의 그 모든 말하자면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북한 주민들도 가늠하고 그 대북 문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거를 거기서 간파하는데 이걸 날아넘었다는 거는 김정은 자체가 아직 뽐내고 다니지만은 굉장히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 기자님. 예. 1월 5일 날 예. 김정은이 예. 당대 8차 예. 개막 예. 연설에서 예. 경제 발전의 목표에 크게 미달됐다라고 얘기를 하며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미달했다고 그렇죠. 하죠. 경제 발전 목표에 미달됐다라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물어보세요. 기자님. 그러면 2016년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었는데 5년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경제 우리 발전 목표에 미달됐다라고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실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모든 걸 분석해 보면 김정은이는 북한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주체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과제 미달했다. 최악 중에 최악이다. 말하자면 그 대외적인 환경, 대내적인 환경 뭐 이렇게 돌렸어요. 우리가 간략한 걸 보는데 쟤들이 이게 이제 다 오픈 안 시키니까 그 노동신문이라든가 중앙방송, 중앙통신에서 나온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하면 어게는 목표가 상당 부분 미달됐다.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이 자들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경제정책은 선대수령 김일성, 김정일이 내놓은 거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달했지만은 그게 정책 실패라고 안 보는 거예요. 정책이나 경제 구조의 실패라고 안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경제 발전의 목표라고 하면 뭐 북한의 어떤 기반 시설인 어떻게 보면 철도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또는 그렇죠. 뭐 북한의 관광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게 대북 유엔 제재의 결과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오픈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나게 미달하고 이 과정에 아주 축적된 쓰라린 교훈 등을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되는데 북한은 이미 70년대 제2차 7개년 계획 이후 모든 당대표자 회의에서 내놓은 경제건설의 전망 목표를 한 번도 완수한 적이 없어요. 다 미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70년대 5차, 80년대 초에 6차, 7차, 8차 김정은이가 올라앉아서 한 거예요. 그거는 통비에 있어요. 왜 못했는가? 인민경제개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대외단 안에서도 북한 내부에서는 다 그렇게 강요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모든 북한의 경제정책이 김일성 족속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고 완성시키는 그 방향의 경제정책을 여태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인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김일성 족속의 세세년 체제 보장 위한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경제정책 미달, 최악 중에 최악, 이거를 뚫고 나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 전략과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이 독재 세습에서 개혁이 절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나 노선을 바꾸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그대로 다 나가야 되고 이 모든 잘못은 일꾼들과 인민들이 잘못했다고 자력갱생 강공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경제 구조 기본적으로는 김일성 족속이 범죄적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야 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개혁이 나오고 개방이 나와야 되는데 이 원초적으로 딱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김정은이가 나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자 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는 있어도 예.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다 그래요. 예, 오늘까지 예. 오늘이 목요일 날입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이게 나간다고 전제하면 예. 여기에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이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위지를 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남 대미 메시지예요. 네. 아니 지금 북한을 침공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중국이 침공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침공하겠어요? 미국이 침공하겠어요? 누구도 북한의 사회주의 위협 건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국제사회가 보기에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국방력 강화는 계속해야 된다. 이 국방력 강화가 여기에 핵도 들어가고 미사일도 들어가고 이 국방력 강화가 바로 여태까지 김일성 족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까지 오는 그 아주 범죄적 야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라를 족골로 만들어 놓고 국방력 강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대 세습 체제 수호를 위한 김일성 족속의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이 말 자체가 대남 대미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북한의 모든 경제 노선이 부동에 이르는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동시에 내민다 이거예요. 인민 경제가 죽어가면 국방 경제를 죽이고라도 인민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럴수록 여기에 하나가 또 있어요. 불변의 슬로건이에요. 당의 군사 제일주의 방침. 여기 딱 있어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내놓은 것으로서 어떤 후대 수령들도 이거 못 고쳐요. 민수경제가 돌아가도 군수경제에 먼저 집중하고 군수경제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북한의 내부적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경제, 국방, 병진 노선에서 군수산업은 군수산업들을 따르고 모든 인민경제의 기계공업 그 다음에 무슨 제철공업, 비료공업 뭐 이 모든 게 다 철도 이게 다 있지요. 여기에는 모두 군수 생산 라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트랙터로 수리 공장에도 일용 직장이라는 간판을 달한 군수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인민 경제가 돌아간다 하는 거는 인민 경제 속에 거미줄처럼 들어가 뻗어 있는 군수 일용 직장부터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는 구조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렇게 헛나발 불어도 얘도 한계가 있다는 걸 딱 알아요. 당대표자 회의 보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이거 입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덜팍을 연다는 그 흉내를 낸 거예요. 김일성 때 이렇게 입다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수령님 이제부터는 제낀 양복을 입고 마음 편히 사십시오. 백두산에서부터 딱 다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친 옷을 입고 이걸 주도해 나가겠으니까 김일성 너는 제낀 양복을 입고 이젠 편안하게 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제낀 옷 입고 있다 죽었어요. 김정일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으면 제낀 옷을 못 입었어요. 작년도 신년사에 김정은이 양복 입고 나왔댔어요. 그건 알지요? 양복 입은 게 많아요. 그랬다 또 갑자기 중불나게 탁긴 옷 입고 나오는 건 내가 이런 결연한 자세를 갖고 이 혁명을 인도하겠으니까 내부를 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흥하든 망하든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인민복 이외에 말이죠. 마스크. 얘네는 코로나가 없다는 놈들이니까 8차 당대에서 코로나 방역에서만큼은 성공했다라고 알리기 위해 해석이 있는데 마스크를 죄다 쓰지 않았습니다. 얘도 여기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EU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을 제한, 미국을 제한 모든 데 문을 두드리고 있다잖아요. 백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백신 북한에 들어간다. 누가 제일 먼저 맞겠어요? 김정은이하고 그렇죠. 가신단이 제일 먼저 맞겠죠. 북한 인민들은 맞지도 못하죠. 이게 나라가 망하기 때는 회의가 잦아요. 망하기 전에는 대책이 안 나오니까. 이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는. 네, 이게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뭔가 그렇죠. 좀 경제 노선 정책을 바꿔야 돼요. 3대를 열어하면서 주장한 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 정책의 산물이 오늘이 북한인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는 앞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이 부서 생겼다 없었다 이렇게 공간은 있지만 기본 노선은 안 변한다 그 뜻이나 같아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계속 고수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가만 내빼를 이번에 당 8차 대회인지 뭐 보면서 여태까지는 내가 북한은 내부적인 작용에서 무너져야 하며 또 외부적인 작용이 있어야만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아이고 제가 오늘 이 당 대표자 회의를 놓고 이거를 기점으로 북한은 외부가 아닌 내부적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시해보세요. 기억을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자 회의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민심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당 대표자 회의 목표나 이 모든 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아주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내부적인 거예요. 신박성을 우리 기자님께서 많이 지금 요즘에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느끼고 있고 최근에 받은 이렇게 저렇게 받은 북한 주민들이 이 사상의식 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유엔 대북제지 선로상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이 뭔가 체제 붕괴를 위한 작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번 당대표자 회의를 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새 나온 모든 말을 듣고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방향으로 이제 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 그래도 사람은 말은 심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구나. 그렇게 봐요. 잘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내일 나가는 방송이 아니에요. 당 대표자 회의를 내일까지 하겠는지 모레까지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얘들 끌고 다니는 일정 보세요. 대표자들 12월 말에 불러들여가지고 만수대 혁명박물관 다 돌게 하고 김일성 시신궁전 돌게 하고 견하고 뻔질나게 다닌 것 같아요. 이거 얘들 몇천 명 되는 이 먹거리 되기도 쉽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에 참가한 기득권한테라도 김정은이는 잘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 수족처럼 써먹어야 되겠으니까 아마 이 대표자회 한 번 하고는 몇 달 더 손가락 빨고 앉아있을걸? 요번에 하여튼 8차 당대회에서 우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직접 편지 내용을 보면 그게 꼭 김정은의 낮은 자세를 보였다. 겸손한 어떤 취지에서 보여준 내용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하레비 때부터 내려온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북한의 경제 노선, 사회주의 경제 노선,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김정은이가 사과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거기에 산물인 거예요. 지금 북한의 오늘의 실상이. 군국주의적인 타켓으로 하는 경제구조 그리고 북한 경제를 가뜩이나 작고 취약한 경제를 세 분야로 쪼개놓고 당경제, 군수경제, 인민경제 벌어들이는 건 개뿔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당경제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군수경제에 투자하고 인민경제를 이부자식 치고받아 나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그게 경제 노선인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인민경제 건설 노선인 거예요. 당경제 김일성 족속 비자금이에요. 향락생활 이렇게 모든 야망 실현을 위한 비자금이에요. 군수경제 김일성 족속이 범죄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폭력수단을 만드는 분야예요. 인민경제 이 둘 다 보장하고 나머지 찌꺼기로 인민경제를 돌려야 한다는 저 불황당 같은 경제 노선의 결과물이 오늘 북한이에요. 김정은이가 심심히
사과하고 새 길로 가자면 경제 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가려면 이 노선부터 버려야 돼요. 그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겠다 그 말이에요. 고로 김정은이가 당대표자회를 아무리 벌려놓든 아무리 선전 효과를 내든 북한 경제는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설 기미는 요만큼도 없으며 망하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핵을 포기하고 군국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수령에 의한 수령 족속을 위한 경제 노선부터 폐기해버려야 돼요. 그 말이 한마디도 없는 이상 북한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대표자회를 얼마나 많이 벌려놓으면 어쨌든 북한 경제의 어떤 재건에 대한 기대는 1%도 할 수가 없는 게 오늘의 북한의 상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기자님. 가고 정말 늘 감사해요. 오늘 또. 그러면 오늘 주간 시사 제일 큰 게 당대표자 회의이기 때문에 이 주제로 시작해서 이 주제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